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 아카데미 김만기 교수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큰 정치적인 변화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방위산업 수출에 관련된 사안 중에서 미 해군에 관련된 MRO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의 좀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링크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문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미 해군의 궁극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MRO 사업은 일부 우리가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추가적인 그런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관심은 신조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신조 시장은 기존에 있는 그런 법령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령이나 또 다른 그런 법률의 변화가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보항을 미국에 두고 있는 그런 MRO 사업이나 신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큰 확장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이 너무 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MSRA라는 그런 이제 밴드 등록을 사실은 해야 되고 자격을 주는 거죠. 이런 마스터 십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런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 2개의 회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MRO 사업의 특성은 배를 수리하는 것, 특히 수송함을 작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송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서포트라는 이런 전투함이 아닌 수송하는 물건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함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투함, 소위 전투함을 사실은 지원을 해야만 MRO 사업도 가성비 측면에서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복합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가장 크게 우리 기업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뭐냐면 바로 시설 비밀 인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Facility Clearance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도 같은 방위사업청에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 confidential 있고 또 secret, 또 top secret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구분을 넣어서 진행하는 이런 FCL 소위 이제 시설 비밀 인가 등급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전투함을 수리하거나 왜냐하면 무기 체제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기 체제가 탑재되어 있을 때 FCL이 없으면 사실은 도면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규모 있는 MRO 사업이나 신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이런 미국 정부에서 미 해군의 약화로 말미암아서 이런 전함을 추가적으로 발주한다. 아니면 MRO를 한국에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설 비밀 등급이 없으면 사실은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활성화하기 상당히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CL은 사실은 외국 기업이라 해도 FCL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BAE 시스템이나 브리티시 에어나 또 영국 회사들이나 또 텔라스나 이러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등록을 해서 사실은 BAE 같은 경우는 탑시크릿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방산 업체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당연히 법적으로 외국 기업도
미 국방부가 발행하는 시설 비밀 인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말해 파티셔닝, 벽을 세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소유와 경영을 분류하는 다양한 그런 작업들, 심지어는 외국 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탁한다든가, 미국의 방첩 기무사에서 정하는 그런 사람들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든가,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은 많은 시간이 들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아직 FCA를 취득한 그런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FCA를 취득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좀 기술적이고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 FCA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공급자, 우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스폰서를 해주든,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주청회사, 프라임 컨트랙터가 우리 기업을 서브 컨트랙터로, 하청 기업으로 소위 말해서 스폰서를 받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시설 비밀 인가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classified information을 접근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 이런 계약을 직접이나 간접적인 계약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될 때만 사실은 취득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FCA는 일반적으로 미 국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설 비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PCL, 개인 비밀 인가 등급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또 고용해야 되는 소위 말해 키 매니지먼트, 핵심 인력들은 이런 단계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언급되는 한국 조선업의 다양한 형태의 미 해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소위 말해서 지역 유지 보수의 하나 파트너십의 구축으로서 들어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 비밀 인가나 아니면 또 CMMC,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이런 필요한 이런 인정들을 받지 않고는 사실 넘을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CMMC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사실은 FCL이 가장 까다롭고 또 복잡하고 또 구조나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는 이런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FCL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달 아카데미 김만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